블루 배틀 코믹스가 레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쉔이랑 바루스를 배라는 게 MVP에선 제일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할로우 선수가 그만큼 잘했던 챔피언인 것도 있고요. 결국 BBQ전에서도 보여줬던 그런 서포터 3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조커 선수의 픽들을 견제를 하는 시작이니까요, 지금 쉔이. 오, 그냥 아트록스? 사이언에 대한 생각들은 뭐 그 누구도 할 수밖에 없는 MVP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덜 보여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올라프도 온플릭이 잡았을 때 꽤 무서웠거든요. 아, 발음 아주 찰지네요. 수알. 네. 라일락도 오늘 이 경기를 아주 지켜보면서 네, 제 오랜 친구인데 네. 본인도 알고 있나요, 친구인 거를? 같이 살았으니까요. 네. 같이 산다고 해서 그렇죠.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같이 살아도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서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나이는 네. 친구예요. 그렇습니다. 나이는 역시 말씀하신 그 바로스에 관련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가스까지 가네요. 라칸이라든지 이런 알리스타, 탐켄치 서포터 꽤 많이 살아 있습니다. 카이사. 카이사 캐리 파일럿. 너무 인상 깊은 카이사였죠 어제. 안 가져갈 이유가 없죠. 네. 그러면 자야 라칸이 풀려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카이사 노틸러스로 어떻게 상대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 배틀 코믹스도 어제 경기 그 장면을 당연히 알 것 같고 네. 근데 그 조합이 아니었을 때는 좀 흔들어 놓은 적도 있었거든요. 자야. 뭐 남아 있는 원딜 중에는 자야 라칸 조합이 좀 카이사를 상대하기는 제일 적합하긴 하고 그래도 지금 라칸을 완성시키려면 뽑는 게 맞지만 네, 그 미트 스포가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온플릭의 올라프, 오 카이사 브라운. 진짜 몰아주기. 상대방이 오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세주아니. 세주아니로 쉽지 않은 상성인데 윤두 선수가 어제 세주아니 좋았었으니까요. 특히나 이게 특출난 몇 개의 챔피언들이 있는데 욘두에겐 세전이가 그랬습니다. 네, 빙하 과목 적중률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라칸까지 거의 마무리가 될 듯 보입니다. 할로와 조커도 사실 약간 무거운 몸을 지난 번 보여줬기 때문에 들었어요. 라인전 좀 세게 가겠다라는 생각이네요, 배틀코믹스. 실제로 챌린저스 코리아 내에서 조커 선수가 모르가나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이번 승강전에서는 보여준 적이 없어서 좀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요? 교수님하고 제가 닮았다고요? 교수님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네. 끝나고 저분을 만나 뵙고 싶은 건 아니겠죠? 저분은 제가 얼굴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자, 네, 이니시 좋은 오른 견제해줬고 이렐리아 상대방 도브의 좀 캐리력을 견제를 하는 거고요. 이러면 소아르는 소가스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그러면 소가스 베날만도 하거든요. 네. 아니면 도브가 정말 견제된다면 아지르 정도까지도 문도 소가스 그냥 해라 라는 뜻이네요. 그만큼 준비해온 카드가 에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초가스 가져갈 만하죠. 애초에 오른 초가스 문도 좀 굉장히 잘 플레이를 해주는 소아르 선수기도 하고 네. 그래 한번 해봐 약간 그런 의미죠. 궁금한데요. 에드 선수의 선택이 뭘지. 같이 탱커를 하기엔 정말 대부분의 탱커들이 다 밴당한 상태라서요. 뭐 SK에서 MVP를 계속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배틀 코믹스도 앞으로 계속 SK에서 보고 싶어하는 배틀 코믹스의 팬 여러분도 계시거든요. 그 염원을 담아서 픽들이 이어집니다. 이안의 신드라. 이 안에 신드라도 또 명품 신드라로 유명하거든요. 네. 신드라 그리고 전 이게 가장 궁금해요. 초가스를 상대로 어떤 픽을 꺼낼까? 마오카이. 마오카이가 요즘 등장하고 있기는 한데 와! 마오카이 네, 나왔어요. 좀 더 마오카이의 어떤 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미지수긴 하거든요. 그만큼 탱커 중에선 티어가 내려가 있는 편이라서. 근데 꾸준한 연습이라든지 준비는 되어 있겠죠, 애들? 이렇게 대놓고 가네요. 네, 그러게요. 별로 고민도 없었거든요. 정말 단단한 이런 오! 그래서 신드라 피지. 카운터 피지. 와 진짜 스타일리시하게 가겠다는 거네요. 미드 정글 배트코믹스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다른 느낌의 스타일이 약간 맞붙게 되는 MVP와 배틀 코믹스가 됐습니다. 양 팀의 선택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저 전반적으로 라인 주도권, 정글 주도권 모두 배틀 코믹스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6렙 이전에 피즈는 신드라에게 흔들릴 경우는 많습니다만 6렙 이후에 충분히 신드라를 올라프와 함께 압박할 수 있고요. 라칸이 아니라 모르가나를 가져왔기 때문에 라인전에서부터 찍어 누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공격성을 배틀코믹스는 100% 10분 발휘를 해야 되겠죠. 결국 뭐 어제 마지막 경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처럼 극단적인 카이사 몰아주기 조합은 아니지만 신드라가 조금 데미지를 나눠 넣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파일럿의 성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MVP의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배틀코믹스는 말씀해주신 대로 좀 초반에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놓고 파일럿의 성장을 막아내면서 할로우와 도브가 좀 날개를 펼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만 합니다. 라인전 강하게 가야 돼요. 어제는 수비가 좀 과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수비의 다른 측면을 좀 보강함과 동시에 이한 컨디션을 믿는, 어제 실질적으로 카르마가 발풀린 다음에 느낌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그런 장면도 나왔었고, 배틀코믹스는 그런 거 지켜보면서 하나 둘씩 카운터를 좀 준비해왔네요. 그렇죠. 좀 피즈나 올라프처럼 약간 공격 일변도의 챔피언들은 물론 유사시의 피즈는 유틸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대방을 좀 짜증나게 하는, 그 전에 숙련도는 상당히 높아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도브가 준비되어 있을지 또한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양 팀의 경기 준비, 승강전의 최종전 경기가 준비가 됐습니다. 양 팀이 준비한 첫 번째 세트,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파이팅도 하다 보면 늘거든요. 점차 늘 거란 믿음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양팀의 존 1세트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윤두와 옴플릭의 대치. 자, 분명히 첫 번째 만남에서는 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제 세주언니로 0점 조절을 마친 윤두의 활약도 기대가 되고요. 자, 일반적인 자야라칸이 아니라 조커는 모르가나를 뽑았는데요. 그 이 마오카입니다. 네. 마오카이는 미니언들이 상승. 5대 메이저 지역에서 라인 수합? 네. 최근 선발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사이온을 상대할 때 등장을 많이 했어요. 승률도 좋았었고. 네. 초가스를 상대할 때 데이터는 없는데 과연 에드 선수가 어떤 의도로 가져왔는지, 역시나 마오카이 하면 살짝 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했죠. 묘목 던지기를 통해서 자신이 레드를 섭취를 하고 와, 상대방의 전략이! 레드를 가져오는 전략이 더 있었네요. 네. 어제 끝난 전략이 아니었어요. 예전 3강타 플레이를 보는 듯한 그 정도의 좀 신비로움인데요. 초반에 시원하게 가는데요. 네, 수아를 귀한 선택하고 다시 탑으로 가네요. 약간 뒤섞는데요 지금 MVP. 배틀, 그러니까 지금 라인 수합을 건 건 일단 시작 성공을 한 거는 MVP예요. 그러면 배틀코믹스는 최소한의 손해를 보면서 막아내야 되거든요. 일단 아군 레드를 뺏긴 거는 손해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립드라이벌 당시에 중국 팀들이 이런 적극적인 라인 수업을 통해서 상서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흔들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MVP의 조합은 이 준비를 처음부터 해왔네요. 일단 최대한 버티면서 초가스가 올라프와 함께 아랫동선을 그렸을 때 마오카이로 확실하게 뭐 끊어주는 그림도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MVP도 초가스가 안 보인다는 걸 알고 있죠. 이거 에드 선수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네, 묘목으로 꽤 많이 잔디를 넣어놨고요. 네. 일단은 4대1이라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멸, 비틀린 전진, 좋고 묘목 이거를- 던져주고. 한 명만 데려가도 애들은 성공이거든요. 너무 오래 버티죠. 너무 오래 버텨요. 오플릭 플레이 서영 그리고 온플릭 잡혔고요. 와, 잡았어요. 잡혔어. 이거는 그리고 지금 탑 웨이브 들어가는 것도요. 네. 상당한 이득입니다. MVP. 완전 망가집니다. 이거는 1대4에서 한 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배틀코믹스 입장에서는 라인 수합 경험이 없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최근에 파워 패치로 인해 라인 수합이 잘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처가 이런 집중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오카이를 상대로
4인 다이브는 조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요. 모르가나의 속박이라든지 이 타이밍에 뒤틀린 전진을 한번 파고드는 판단도 좋았었고 이미 와드라든지 묘목 위치가 상대방의 다이브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초가스가 안 보였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멋진 데뷔를 해왔습니다. 1대1을 만들었습니다만 기분 좋은 MVP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 사이에 물론 초가스가 조금 더 CS를 얻어내는 장면도 있었고 그 이유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4명을 투자했고 좀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올라프가 미드죠. 이안을 바라봅니다. 정말 빼앗겼고요. 그렇죠. 그리고 MVP 이한 선수, 에드 선수의 어떤 데려가는 플레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피즈가 라인을 받아먹는 데 있어서 큰 손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 반반 파밍을 어느 정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틀코미에서 정말 잘 버텨주고 있는 건 맞아요. 네.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포인트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만 1세트에 썼던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는 팀 단위의 뭔가 조합이 갖춰지기 전에 흐름들이 갖춰지기 전에 맞은 거라 살짝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실 CS 쪽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는 건 아니고 격차가 벌어지는 건 지금 경험치거든요. 배틀코믹스의 탑과 바텀 챔피언들보다 또 뭐 정글까지요. 이 챔피언들보다는 MVP의 나머지 챔피언들이 경험치를 많이 먹는 건데 그러면 6레벨이 빨리 오는 그 타이밍을 MVP는 더 빨리 노려서 지금 득점을 해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 세주아니가 올라프를 맞상대하는데 전혀 성장해서 밀리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처음에 상대 정글을 세주아니가 빼먹었으니까요. 사실 그런 경기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정석으로 흘러갔을 때 MVP가 조금 더 용도를 풀어주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워낙 배틀코믹스가 온플릭 위주의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그분에 맞춰서 용도의 기쁨을 좀 실어주는 좋은 출발. 네, 배틀코믹스 역시 뭐 수박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추스려 나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요. 자, 칼라브리 쪽으로 점정력이 빠졌습니다. 온플릭은 쪽에 있는 바위 쪽. 근데 아예 뭐 대처가 미흡했다, 안 될 정도로 흔들렸다 이런 기준은 아니다 보니 배틀코믹스도 재정비한다면 이제부터 조금 더 강한 라인전 피즈와 올라프를 동반해 만들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올라프는 다시 한번 미드 방향 근처입니다. 신드라가 지금 노스펠이라서 확실하게 끊는 타이밍이 나올 거거든요, 조만간. 그래도 저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원래 다이아 모르가나가 좀 카이사 브라움한테 강한 라인더 상성을 가지고 있고 CS를 많이 앞서 나가야 되는 뭐 5개에서 10개 정도는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성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초반에 라인 수합을 걸어서 결국 경험치도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 레벨 차이도 1레벨 벌어주고 원딜끼리 CS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결국 좀 손해를 많이 본 게 아닌가 배틀코믹스 입장에서. 물론 피즈가 좀 잘 크고 있긴 하지만 킬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피즈는 저렇게 그냥 CS 먹는 게 아니라. 위안 삼을 수 있는 건 배틀코믹스의 자야가 킬을 먹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보다 더 잘 살리기는 해야 되겠죠. 그만큼 바텀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파일럿과 맥스가 보여준 폼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배틀코믹스는 조커 선수가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것 같거든요. 집중을 해야 되겠죠, 배틀코믹스도. 쉔으로 했을 때 진짜 좋았는데 네. 그 쉔 제외하고 했었을 때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모르가나로 추스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걸 좀 흔들어놨던 MVP의 출발이라 쉽지 않은 초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배틀코믹스입니다. 양 팀의 정글러들이 뭐 움직일 때마다 일단 시야적인 측면에서 잘 체크를 하고 있는 양 팀의 모습이고요. 네, 결국 지금부터라도 상대 타워 철거하는 데까지 도달하면 배틀코믹스가 아쉬울 건 전혀 없습니다. 킬도 마오카이가 먹은 거라서요.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도 온플릭이 다시 한번 미드입니다. 많이 내려왔는데요. 잘 피했는데 이거를 밀고 밀어내고 다이브하기는 돌아왔어요. 좀 네. 야, 이걸 또 올려냅니다, 이한이. 정말 잘 막았죠. 네. 이건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부터는 좀 MVP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궁극기 2개 뺐으니까 미드 정글에 순간적으로 파일럿을 좀 노려줬던 것 같은데 블랙실드 없을 때 길게 내려왔다가 요온두가 뒤쪽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격해서 잘 피했어요. 야가목은 빗나갑니다. 뭐 서로 간의 타이밍은 좀 달랐지만 궁 교환하는 시기였었고요. 배틀코믹스는 그냥 바텀 타워 먼저 밀면 돼요. 먼저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염 드래곤까지 연결시키면 충분히 유리하게 굴릴 수 있어요. 자, 초반 상황은 원하는 정도의 출발은 아니었습니단 말이죠. 네. 자, 그 어쨌든 쫓아가는 길은 비슷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더 바라보고 싶은 상황이 있을 텐데 도브와 움직임 좋은데요? 옴플리까지 옵니다. 이러면 바텀 타워 내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맥스가 포탑을 끼고 있습니다만 더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타워 깨는 데까지만 하면 충분한 이득이죠. 네, 세주안이 궁극기도 빠져 있는 상황이라 배트코믹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탑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틀 코믹스가 가져갑니다. 흔들릴 법도 했었는데 네. 잘 추스르고 있는 배틀 코믹스입니다. 이런 또 침착함까지 있어야 되고 MVP의 변수 플레이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LCK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또 주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또 모르가나랑 피즈 올라프를 가져온 이유를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죠. 초반에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굴려나가는 모습 승가전 1경기, 2경기에선 보여줬었거든요. 자 이제 아래쪽을 지켜주던 요드가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장점들을 지금 배틀 코믹스가 더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용쪽 시야는 체크해놓고 있는 MVP인데요. 가는 길도 배틀 코믹스 역시 잘 닦아놨습니다. 모르가나가 그 근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용쪽 시야를 MVP가 잘 밝혀놨다 하더라도 피지의 궁극기가 한 번 더 돌아오는 시점인 것도 있고요. 네. 뭔가 난전에서 또 가장 센 올라프인 것도 있어서 그리고 원딜 아이템 차이 때문에 네. 절대 시비 걸 수가 없죠. MVP. 그렇죠. 배틀코믹스는 이런 걸 다 파악이 끝났다면 최대한 빠르게 용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 사이에 탑 쪽에 근처에 있었던 전령 쪽의 시야도 제거하고 있었던 배틀 코믹스. 여러 가지 흐름들을 지금 잘 잡고 있는 배틀 코믹스인데 네. 자, 이 다음 단계 MVP 아주 수비 때문에 약간은 그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가나가 치고 있는 듯 보이긴 합니다. 저 제어와도 깼거든요. 근데 네. 시야가 없어졌죠. 이러면 먹을 텐데 요때 욘두가 전련 쪽에 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가고 있는 길이라서 확실히 좀 템포가 배틀코믹스가 좀 빠르네요. 수아르가 좀 안쪽까지 깊게 들어와서 노려보려고 하는데 마오카이가 너무 안쪽에 있어서 노리진 않네요. 자, 용과 전령을 좀 바꿔 먹을까요? 화염용. 근데 이거 플레이. 바꿔 먹자고 쳐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배트코믹스는. 네, 지금 바텀 듀오가 배틀코믹스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네, 먹고 그냥 올라가면 이거 못 먹어요. 왜냐면 MVP의 바텀 듀오는 순간이동이 있어서 바로 합류할 수 있거든요.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배틀코믹스. 일단은 피지도 근처에 와 있고요. 이안도 대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도메미치 체크. 네. 더 길게 끌긴 어렵습니다. 이안도 불안한 진영 대신에 자신의 팀원과 더불어서 위치를 한번 승부 보려고 다시 하는데 잡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싸우면 그래서 배틀코믹스 성장이 훨씬 잘 됐거든요. 코어 팀도 그렇고. 아니 MVP가 이길 수 있나요? 전초에 굉장히 또 리셋.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인데요. 그냥 내주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원거리 딜러 파일럿 선수가 폭풍 갈퀴를 사왔나요? 못 사왔는데요. 네. 근데 한 번쯤 과감하게 싸움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배틀코믹스. 일단 피지가 미드 쪽 주나요? 다 올라왔거든요. 네. 양쪽 근데 끝까지 칩니다. 일단 묘목 때문에 잔디를 잘 먹고 라가노크. 라그나로크로 일단 버텼고요. 먹었는데 네. 이거 먹고 그냥 마시네요. 네, 이건 조금 더 과감하게 했어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초가스가 좀 위쪽에 따로 놀고 있다 보니까 합류전에서 밀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라가노로 키면서 스틸하면 괜찮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 조금 소극적인 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근거는 많았는데 네. 특히나 카이사 아이템이 지금 물론 뭐 광전사의 신발이 나와 있긴 하지만 폭풍 갈퀴가 있냐 없냐는 좀 한테서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죠. 네. 배트코믹스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쉽겠습니다. 자, 반면 MVP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모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기회였는데 그걸 잘 압박을 주면서 얻어내면서 자, 전령까지는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MVP 그거 안 됐으면 많이 힘들어질 뻔했던 순간이었는데요. 네. 그 타이밍에 못 먹었으면 배틀코믹스가 가져갈 확률이 더 높아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은 거에도 의의를 둬야 되고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또 먹는다고 끝이 아니거든 전령은. 조금 위치가 약간 애매한데요. 네. 그래도 솔방울탄으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네. 자, 일단 이쪽에 용뿐만 아니라 시야를 제대로 한번 얻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 있게 이동을 하고 있는 모르가나와 할로우의 자이아입니다. 근데 전령을 지금 당장 풀만한 지역은 마땅치 않아 보이거든요. MVP. 뭐 탑은 탱커 싸움이라서 타워 체력을 갉아먹기에도 무리가 있었고 바텀은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구도였었고 푼다면 미드인데 미드도 6렙 이후에 신드라가 시종일관 밀렸어서요. 전령 풀 타이밍 좀 잘 봐야 돼요. MVP. 그리고 뭐 기우겠습니다만은 사실 바텀을 이런 식으로 좀 압도적으로 파괴하고 나서는 바텀 듀오가 탑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클리어가 그만큼 힘든 마오카이니까 신드라에 비해서는. 그리고 탑 타워를 깨고 위쪽 정글에 시야를 해주면서 미드 타워 압박을 주는, 약간 그게 정석적인 운영이라면 정석적인 운영인데, 지금은 좀 초가스가 마오카이 상대로 CS를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아예 도브를 좀 바텀 쪽에 편하게 배치하는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배틀코믹스. 좀 조커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나와주긴 해야 되겠죠. 잘리지 않는 선에서. 한 명 더 얹혀집니다. MVP. 네. 전령 깔고 그리고 뒤에 방향이었는데 소화를 뒤쪽으로 밀어냈고 인원을 이러면 한 번에 늘립니다. 네, 인원이 지금 없어서 배틀코믹스도, 그런데 MVP도 시야가 없다 보니까 확실하게 타워를 치고 있지는 못해요. 네, 근데 미드 쪽에 바텀 듀오 보이면 때려야죠. 네. 그래서 방향을 좀 다시 한번 틀죠.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탑 쪽 포탑 일단 제거했습니다. 이제 미드 방향으로 오는데요. 이한이 대기 중. 올라프가 세조안이를 마주보고 있어서 공성민연 타이밍이라 신드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라고 경고를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도브까지 파고 들면서 깨야 돼요. 무조건 깨야 돼요. 도브 왔고요. 미드 1차도 충분히 깰 수 있을 듯 빛. 역시 이렇게 배틀코믹스 덤이네요. 네. 이러면 충분히 얻어가는 게 있죠. 배틀코믹스 탑이 깨진 건 물론 아프기는 한데 2차 한 대 박치기 들어간 것도 아파요. 근데 중요한 건 신드라의 성장이 아직 원코어가 무난하게 나오는 타이밍도 아니었고 모르가나가 시야 장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그렇죠. 보다도 주도권을 배틀코믹스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타워는 전령을 포함해서 MVP는 파괴를 한 거고, 그 와중에 배틀코믹스는 미드 1차를 좀 손쉽게 가져갔기 때문에 좀 많이 이득을 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배틀코믹스. 자, 초반에 출발했었던 MVP의 어떻게 보면 위치 있는 그런 출발이었는데 그 출발 자체를 배틀코믹스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를 하면서 경기를 현재까지 잘 풀어내고 있는 배틀코믹스입니다. 자, 1대1 상황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해 숫자를 더 늘려나가고 있는 건 배틀코믹스 쪽. 이제 배틀코믹스는 상대 정글까지 들어가서 교전을 걸 수 있는 그런 각을 설계해봐도 괜찮아요. 오히려 신드라가 받아먹고 늦게 합류하는 상황이라 시야를 확실하게 더 잡아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또 피제라는 암살자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네. 4명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조커의 위치 체크하고 있는 윤두가 헐로와 더불어서 이건 배틀코믹스가 내려오는 2명을 맡고 있죠. 라인 클리어만 잘해주면 초가스가 그렇죠. 탑 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타워가 깨지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얻어가는 건 있거든요. 배틀코믹스. 그래서 신드라도 일단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라인 분배가 좀 막아내기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배틀코믹스 입장에서도. 자가 미드에 있으니까요. 자, 일단 정리 잘했습니다. 이러면 또 이득이죠. 야, 다음 미니 올 때까지 연이어서 받고 있는데 마오카이 이제 급하게 탑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세력은 이미 많이 줄여놨습니다. 탑 쪽. 네, 미드 쪽에서 자야 쪽에 CS 손실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파일럿보다 할로우의 성장도 잘 되고 있어요. 이러면 결국 바텀 공성이 실패한 MVP 순간이동 마오카이 방금 빠졌기 때문에 이번 이용은 진짜 공짜로 가져갈 수 있죠. 배틀코믹스 입장에서는. 네. 초가스는 순간이동이 있으니까. 아니면 마오카이가 이때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데 순간이동이 없으니 순간이동이 있는 카이사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사이에 배틀코믹스가 두 번째 용 컨트롤 마무리합니다. 처치했습니다. 사실 어제 경기에 있어서는 그 용을 거의 잘 갖추고 있었던 MVP의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자, 배틀코믹스한테 얻어맞은 그 이후에 꾸준히 다른 운영들 용 쪽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네, MVP가 여러 가지 좀 숙제를 내주고 있는데요. 배틀코믹스한테 별 어려움 없이 다 풀고 있어요.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도 그대로 다 가져가고 있고요. 기가 올라프다 막히게. 보니까 나가고 빠지고요. 물어도 잡아낼 수는 없었고요. 네, 할로우가 프리파밍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파일럿에 비해서 이제 할로우가 좀 더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팀의 그 플레이와 더불어서 잘 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배틀코믹스의 바텀이 굉장히 플레이가 좋죠. 잘해주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정말 게임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빨리 밀려나갈 필요성은 있어요. 결국 뭐 카이사와 자야의 캐리력은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키즈와 신드라는 후반 가면은 암살자와 누커의 차이가 조금씩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의 1세트들이 대부분 좀 길어지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는 자, 배틀코믹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초가스가 성장했을 때 또 마오카이보다
한타력에서 무게감을 내비치는 경우들은 종종 있고 피즈도 선수의 숙련도에 따라 상대 딜러즈를 아예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실력을 도브가 보여준다면 충분히 안정감 있는 경기 더 이어나가도 괜찮긴 합니다. 자, 이상의 도브나 뭐 옴플릭이나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해가거든요. 이렇게 카이사 순간이동 넘어왔는데 사용했는데 옴플릭도 뒤쪽에 대기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한번 싸움 근처에 일어날 것 있어요. 같죠? 도부도 부랴부랴 오고 있고요. 근데 먼저 빨리 때리거든요. 네. 에드 쪽 미끼가 묻었죠. 네. 에드가 먼저 올라프 그런데 뒤에 와 파열 피아노 정리가 확실하게. 그런데 안 됐어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러면 에드만 해줬고요. 네, 또 미드 쪽에서 CS 이득 보고 있거든요. 배틀 코믹스. 그리고 탑 1차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 또한 이득입니다. 배틀 코믹스. 전체로 채워서 다시 한번 뒤쪽 대기합니다. 배틀 코믹스가 또 하나의 포탑입니다. 네, 지금 계속 이득 보고 있어요. 손해가 없습니다. 방금도 MVP가 좀 먼저 설계를 한 건데 카이사를 뒤쪽 순간이동 시키면서 아군의 합류를 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틀코믹스 선수들이 합류가 더 빨랐어요. 그래서 배틀코믹스가 결국 이득을 좀 많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킬과 타워까지. 뭐 순간이동이 왔었을 때 이미 다수 인원들이 이제 포진돼 있었던 현재 배틀 코믹스의 모습이었고요. 네, 이게 미드 1차를 먼저 밀어서 가능한 플레이예요. 신드라는 정글을 돌고 돌아서 뒤늦게 합류하는데 그에 반해 피즈는 바로 올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가 끝내 안 됐고요. 네. 또 더 들어왔다가 모르가나가 궁극기와 초시계까지 동반한다면 더 큰 피해를 MVP 쪽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조금씩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곽을 이득의 윤곽을 좀 드러내고 있는 배틀 코믹스입니다. 뭐 시야적인 측면에서는 애초에부터 이제 배틀 코믹스가 이것저것 다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로우 선수도 상대보다 CS 많이 먹고 킬까지 가져오면서 아이템 격차 계속 벌려나가고 있고, MVP 입장에서는 1차 타워 3개를 모두 내줬으니까 그 다음 스노우볼이 좀 못 굴러가게 방해를 하면서 배틀코믹스를, 그리고 신드라와 카이사의 성장을 좀 더 도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조커 선수의 움직임을 계속 보면 정말 바빠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와드 다 쓰면 집에 갔다가 또 와서 시야 확보 계속하고, 그래서 서포터들 간의 시야 점수도 꽤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조커 혼자 따로 다닌다라는 게 되니까 MVP도 한 번쯤은 저 모르가나를 끊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혹은 자야 쪽에 혼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자, 이게 그 단독으로 움직였을 때는 분명히 다전제에서 좀 아픈 경험을 얻은 적이 있었던 조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야의 문제점은 지금 네. 전혀 없습니다. 배틀 코믹스에. 조커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정말. 네. 자, 하나 제거할 때도 역시 3명이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이안이 뒤쪽을 건드려 주기에는 뒤쪽에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배틀 코믹스. 지금 상대 정글 모두 다 배틀코믹스가 시야장을 끝냈죠. 이렇게요. 네, 거기다가 1분 20초 후에 화염 드래곤이면 저 드래곤의 주도권도 배틀코믹스가 쥐겠죠, 당연히. 이거 뭐 시야만 놓고 따졌을 때는 지금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그렇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저 시야에 모두 들켜서 배틀코믹스가 모두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시야 제거하기도 지금 좀 벅찬 그런 상황이라 MVP 입장에서는 네, 배틀코믹스가 확실히 승강전을 통해서 시야적인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날 이러진 않았거든요. 제어와드 시작 또 가요 집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네. 와드 또 구하러 가는 거죠. 제어와드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좀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틀 코믹스가 지난번 경기에 좀 아쉬운 패배를 했었던 것은 사실 전장이 아닌데 휩쓸려가면서 이제 패배했었던 전투에 자꾸 휘말리면서 경기를 내줬던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좀 잘한 배틀 코믹스의 전장이 될 수 있을 법한 굉장히 넓은 시야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승자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 분명히 선수 본인이 더 아쉬울 거예요. 자신이 그런 아쉬운 플레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죠. 피드백이 되었고, 또 조커 선수가 배틀코믹스의 메인 오더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선수들에게 뭐 예언자의 렌즈를 구입하기를 좀 부탁을 하면서 좀 시야적인 측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좋은 그렇죠.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MVP도 분명 플레이를 하면서 느낄 거거든요. 모르가나의 저 움직임을 언제 한번 흐름을 끊어줄지 그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자, 소아르가 아래쪽 대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변의 모든 선수의 몸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어딜 가도 네. 배틀 코믹스의 이 붉은색의 와드가
계속 반겨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자연의 맛을 먼저 깔았습니다만 먹고 나서 모르가나가 상황. 위쪽에서 모르가나 포커스 일단 조커를 뚫을 듯. 네. 일단 그리고 파일럿이 먹었고요. 미드 1차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MVP. 미드 1차를 취해야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뒤쪽에 이제 미니언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에두 선수가 진짜 수문장처럼 오른쪽에서 지켜주고 있고 1천 나가겠네요. 여기까지네요. 이러면 투하염을 내준 건 물론 큰데 그래도 얻어가는 건 있는 거고요. 또 파일럿 선수의 캐리력과 모르가나와 브라움의 한타력을 생각해 봤을 때 MVP가 후반에 싸우는 구도에 따라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용은 내줄 듯 내줬고 대자연의 맛을 때문에 조커 쪽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없었네요. 네. 그래서 또 조커 선수가 아예 위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멸궁으로 들어가면서 초시계까지 쓰고 싸먹는 식이 됐으면 더 효과적인 전술이었겠는데 MVP의 눈치가 그만큼 빨랐었죠. 자, 순간 판단력이 좋았었던 네. 자, 용 앞에서의 한타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 시야를 좀 빡빡하게 잡고 화염용까지 무난하게 가져가고 싶었던 배틀코믹스였는데 조커 선수의 소환사 주문도 빠지고 힐까지 내주고 미드 1차를 내준 만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빨리 굴려 나가야 되는 그런 배틀코믹스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MVP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 됐고요. 킬도 카이사가 먹었으니까. 그냥 흐름적인 측면으로 따졌을 때도 용까지 먹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시야를 다 얻으면서. 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좀 아쉬웠네요. 이제는 MVP가 전멸 빠진 모르가나가 소극적으로 시야를 잡을 거니까 이제 MVP는 바론 지역 시야를 조금씩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시야적인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고 있진 못하거든요. MVP 빼앗아 와야 먼저 싸움을 걸든 하겠죠.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나마 자신의 정글 쪽 하단부에 있었던 하단 공룡로 근처에 있었던 시야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단은 여전히 조금 더 걸릴 만한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홈플릭 반대편 또 배틀코믹스가 강제 이니시가 확실한 조합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MVP 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 생길 거고요. 강제 이니시라는 것 자체가 좀 챔피언들이 다 몸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성이라 네, 신드라의 접근하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요. 정면 싸움을 하기에는 그렇죠. 부담스럽고. 또 올라프가 아직까진 딜템을 가고 있어서 정말 외줄 타는 기분이 들거든요. 온플릭 선수는 물론 지금까지 잘했었으니까 이런 판을 하는 걸 텐데 진입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더 먹으면 모를까 글쎄요. 지금 시야를 확보하는데 이렇게 많은 자원을 썼는데 용 하나 그리고 자신의 포탑을 내준다? 이거는 분명히 계산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지금도 아직 바론 지역 시야를 완벽하게 내어준 것도 아니고요. 파일럿도 이거 위험할 수도 그러면 바로 쳐야 있겠는데요. 되는데요. 저 바론을 쳐야 돼요. 위쪽으로 잘 빠져나갔습니다만 일단은 네, 발렛 쫓아갑니다. 침묵. 그래도 살아나갔고. 네. 여기서 그럼 뭐라도 더 해야 되겠죠. 배틀코믹스 미드 탑 2차를 적극적으로 민다던가. 지금 바위기 때문에 바론을 적극적으로 치진 못했었거든요. 네. 네, 압박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상대 카이사가 자리를 비웠으니까요. 네, 그래서 바론이 탑 안 2차. 되면 탑 2차라도. 또 결국에 할로우 선수가 성장은 잘해주고 있고요. 처형인까지 가면서 무한의 대검이 먼저 뜨면 그때 확실하게 한타를 걸긴 할 거예요. 정말 센 타이밍이거든요. 배틀코믹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카이사의 데미지가 잘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죠. 초가스를 때리는 거를 지켜봤을 때. 그러면 배틀코믹스 입장에서도 그냥 신드라 적군 와에만 좀 조심하면은 우리가 한타 할만 하겠다라는 측정치도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이제 배틀코믹스가 이제 골드를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이 뭐 주고받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약간 멈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좀 크게 봤었을 때는 좀 멈춰져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MVP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배틀코믹스가 아직도 여전히 꽤 좋습니다. 피즈라는 챔피언이 사실 암살자 치고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유통기한을 아예 삭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재간둥이나 이런 스킬들을 통해 상대 딜러진을 농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 플레이가 한 번만 나오면 이안이든 파일럿이든 딜로스가 분명 나올 거예요. 그 타이밍에 올라프가 진입을 하든 자야가 딜을 넣든 분명 한타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확률 피즈로 인해 존재합니다. 그렇죠. 결국 배틀코믹스의 핵은 좀 피즈가 될 확률이 높아요. 미끼 뿌리기로 이니시를 좀 확실하게 걸어줘야 되거든요. 다른 챔피언들은 모르가나 속박 빼고는 먼저 걸어줄 기술이 없어요. 네. 자, 이제 자야 무한의 대검 나왔죠. 상대 바위계 시야도 거쳐졌는데
여기서부터 바론 지역 시야 들어가고 여차하면 바론을 치는 데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배틀코믹스. 일단 모르가나가 좀 따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장면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 전투구도는 어떨까요? 이번에 조커가 잘 할로와 합류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서서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빠르게. 약간 이게 늦춰지면 기회를 좀 주는 셈이거든요. 네. 연두를 물었어요. 연두를. 미끼 뿌리기 들어갔고 네, 세전이 쪽. 전면으로 포식! 고! 콜라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안 나머지 데미지를 그런데 부족하고요. 여기서 올라온 기회. 공격. 이안 잡혔고요. 네. 옴프릭은 잡긴 했지만 자, 그 다음 어떨까요? 네. 조커 좀 탈출하면서 살아갔고 에드가 네, 에드 혼자는 무리죠. 혼자 무린데 뒤에서 파일럿이 데미지를 못 넣어요. 오! 파일럿! 데미지를 넣었네요. 자, 그래도 한탄을 배틀코믹스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끝까지. 글쎄요, 이게 이러면 내각 타워까지 넘어가겠는데요? 어느 정도 이득을 더 보겠다는 배틀코믹스의 생각인데 네.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만 더 가기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카이사가 물론 킬을 먹은 부분은 MVP에게 희망적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밀고 내려오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습니다. 배틀코믹스. 좀 더 빨라야 되지 않나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미끼가 진영 완전 갈라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어쨌든 딜을 못 넣잖아요, 상대방이. 신드라가 끊겼고 여기 뒤에 네. 이제 에드가 대기. 처음에 윤두를 물었던 것은 좋은 선택이었고 그 이후에 옴플릭이 이안 쪽으로 아예 파고들면서 결국 배틀코믹스의 한타의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고요. 그 와중에 또 파일럿 선수는 살아남으면서 팀을 정말 최악의 위기까지 가게 하진 않았어요. 결국 300이 됐거든요. 네. 자, 이게 어제의 사실 경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틀코믹스가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는 건 맞는데 속도가 약간 더뎌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약간 걸러 넘어진 걸 모두 카이사가 먹었다. 이거는 약간은 불안 요소로 분명히 작용될 것 같습니다. 배틀코믹스에. 네, 그래도 피즈도 잘 크고 있고요. 무엇보다 카이사가 생존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도구 선수가 그 다음 한타에선 이안 쪽이 아니라 파일럿 쪽을 파고들게 된다면 어제처럼 파일럿이 활약하는 그림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네, 전멸도 배틀코믹스에. 카이사가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면 파고들 수 없게 윤두랑 에드가 좀 맥스까지 도피를 좀 잘 해줘야겠죠. 이안과 파일럿 쪽을. 자, 조커와 옴플릭이 자 대치를 하면서 상대편을 약간 한번 묶어줘 봤습니다. 미드 지역에 다수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마오카이는 바텀 지역으로 일단은 클리어 위에서 이동을 했고요. 자, 이쪽에는 소아르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지금 소아르 선수가 또 성장이 워낙 잘 돼서 신드라가 아무리 멀리서 데미지를 넣는다 하더라도 잡기 좀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이 드래곤까지 먹게 되면 이제 포식 8스택. 네, 이거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네. 조합 난이도가 배틀코믹스도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워낙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어서요. 뭐 용 4개를 일방적으로 좀 섭취하고 있는 이제 배틀코믹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이 정도의 흐름이면 뭐 더 신중하자라는 얘기도 나올 법하네요. 네. 초가스의 체력이 지금 벌써 5천 가까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더 올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카이사에게 최대한 몰아주고는 있는데 초가스를 먼저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근데 피즈는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상대 뭐 자야라든지 올라프를 먼저 녹이고 그 다음에 초가스를 상대하는 게 더 수월할 정도로 성장이 잘 됐습니다. 소아르. 받아치면서 좀 하나하나 1.4 해가지고 잘 잡아내는 그런 방법을 MVP는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배틀코믹스는 1.4 당하지 않게 좀 뭐 어그로 잘 빼주면서 서로 좀 재간둥이나 이런 조니아라는 뭐 아이템 특성을 활용해서요 그런 한타 구도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성장치를 좀 기대하고 있는 선수들은 올라오긴 올랐습니다만 역으로 성장을 충분히 했던 선수들의 활약도는 이제 약간 좀 이제 조심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카이사가 어제와 같은 느낌은 아니죠. 네. 아예 다른 친구랑 상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안 된다 싶으니까 미드 쪽에 합류하는 거고요. 일단 와드가 있어서 확인은 됐어요. 네. 그래도 상대방이 좀 멀어서 초가스는 순간이동이 없거든요. 자, 그 사이에 일단 조커가 버텨주곤 있어요. 네. 잘 버텼죠. 바로는 키고 나서 몰아서 한타 열리는데 대단의 가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묶인 상황은 초가스 어떻죠? 좀 많이 본데요. 대간두기로 일단 브라움 쪽. 자, 할로우한테 잘 버티고 있어요. 할로우가 할로우가 최후의 그리고 전투이에요. 다른 쪽 근데 도구! 도구력 할로우까지. 할로 할로우 끊겼어요. 하지만 이안 전멸 없어요. 네.
파일로 띄워주고요. 수아르가 여기서 역시! 마무리. 이렇게 되면 결국 공수 교환이 되었고 바론 버프를 가져갔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으면 근데 진짜 초가스가 없는 전투인데 이 정도 싸움이면 초가스가 있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MVP. 할로우 선수가 굉장히 많은 딜을 넣어줘서 3대 5였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한타를 보여준 배틀 코믹스였습니다. 자, 이러면 굉장히 든든하겠네요 지금 상황이. 네. 마오카이가 탱커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할로우의 성장이 잘 됐고요. 뭐 할로우를 끄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대단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됐습니다. 뭐 배틀코믹스의 전투력, 집중력 여전히 좋습니다. 또 단순 레벨만 놓고 봐도 할로우 선수가 보브를 17레벨.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렌즈로 그렇죠. 파악을 했어요. 이러면 오히려 잡으려고 시도하는 쪽에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죠. 상대방은 피지니까요. 어쨌든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대편의 그 딜이나 이런 것들만 잘 집중시켜놓고 빠졌었던 네. 조금 전의 장면들도 있었고요. 자, 조근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배틀코믹스입니다. 이제는 수운도 자야 쪽에서 준비가 됐고 전멸도 돌았으니까 그 다음 한타는 정말 좀 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틀코믹스가 유리합니다. 이거 아까 깨놓은 미드 내각 타워가 없는 업체기 쪽으로 이거는 거의 확정시되게 밀리겠네요. 네. 뭘 막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오카이는 아래쪽에 대기하고 있었고요. 자, 에드가 옆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들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죠? 뭐 스쳐도 뭐 느낌이 없을 정도의 데미지 현재. 네. 도움은 따로 밀고요. 일단 뭐가 날아오곤 있는데 모기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건 귀찮겠죠. 수아르 입장에선. 물론 많이 물리면 다릅니다만 네. 기절시켜놓고 이 다음이 안 되네요. 초가스 쪽보단 딜러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MVP? 근데 너무 커서 뚫을 수가 없어요. 네,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 큰 덩치로 막아주니까 네. 네. 뒤에 뭐 3명이 있어도 다 막힐 것 같거든요. 피즈 쪽에는 3-4명이 투입이 돼도 잡는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자, 틀린 전주는 안쪽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제가 또 이렇게. 탈출. 그리고 스킬이 좀 꽤 많이 쓰여진 상황이라 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대치를 한번 시도를 합니다. 배틀 코믹스 입장에서는 MVP가 막으려고 하면 과감하게 이니시 걸 수 있으니까 뒤로 빠지네요.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상대편의 버프 동안 일단 업체기 하나를 내줬고요. 근데 거의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또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배틀코믹스. 네, 파일럿이 딜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올지를 봐야 되거든요. 수아르는 근데 때려도 네, 실드도 있고. 방금 체력이 만까지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할로우의 깃 한 방 한 방이 마오카이에게 치명타로 들어가고요. 올렸죠? 이거 애들 녹았어요. 올라프가 안으로 파고들면서 데미지 다 맞아줬고요. 이 상황에서 억세기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억지기 2개. 아예 초가스가 체력이 달 생각을 안 하네요. 그대로입니다 거의. 네. 이번 기원하면 피지는 라바돈의 죽은 모자도 나올 예정이고 격차가 더 벌어지겠는데요. 볼 부분이 많지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네, MVP 입장에서는 저 초가스의 성장이 그러니까 결국 피즈가 됐든 자야가 됐든 좀 때리려면 저 초가스를 넘어서야만 하는데 지금까지 MVP의 딜러진으로서는 뚫어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아르가 이렇게 대놓고 앞에서 맞아주거든요. 할로 앞으로 안 달아요. 있는 게 너무 많네요. 네, 그리고 사실상 어느 정도 접근하려면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소아르의 코앞까지 와야 되는데 그때 침묵되면 뭐 어떻게 안 되고요. 네. 마오카이는 아예 탱커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네. 뭐 이래서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성장을 잘 말린 것도 있었고요. 드래곤 4스택 장로. 야, 이거 많이 아프게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뒤늦게 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빠릅니다. 네, 데미지가 무시무시하고 네. 그렇다면 이미 2개의 억제기를 가져온 배틀코믹스는 탑 쪽으로 좀 승리의 나팔을 부르면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환하면서 마지막 아이템 사고. 이번 세트는 이미 좀 많이 넘어간 듯한 뉘앙스죠. 네. 네, 골드도 만 차이 나고. 네. 게다가 지금 파일럿 선수의 아이템을 보시면 AD 카이사거든요.
근데 카이사의 패시브인 두 번째 피부는 AP 주문력 개수가 있다 보니까 탱커를 녹이려면 AP를 해야 되는데 AP를 갔을 시엔 신드라와 카이사 모두 AP가 돼서 딜 밸런스가 무너진다라는 판단하에 AD를 간 거예요. 근데 AD를 갔기 때문에 잘 큰 초가스를 더 못 잡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AD를 갔으면은 사실 관통력, 방어구 관통력이 있는 아이템을 가야 좀 저 초가스의 두꺼운 피부를 방어력을 네. 뚫어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뭐 도미닉경의 인사나 그런 아이템들이 없어서 데미지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이사의 그 파괴력이 재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마지막 경기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결국 미니언 정도의 에너지를 지금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배틀코믹스는 지금 버프 상황에서도 약간 욕심이 날 법한데 여전히 라인만 일단 그거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위쪽으로 살짝만 봅니다. 칼로와 대치. 에드가 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온플릭을 물어줬는데 네, 안 돼요! 아니 근데 온플릭이 네, 나무를 1대1로 패로 이겨요. 나무는 도끼한테 안 되죠. 그냥 나무 배는 나무 꿀인데요, 오플릭. 그 다음에 맥스 뛰었고, 오우, 여기서 오플레 위험! 온플릭 그래도 살아나고요. 초가스가 파일럿 생존. 하이라. 그래도 좋구나. 자, 이제 쌍둥이 쪽입니다. 다시 한번 뒤로 이동. 와인은 시켰는데 지금. 네. 다시 뭉쳤어요. 네. 아, 쌍둥이가 빠르게 가는데요. 네, 초가스를 못 잡습니다. 파이어. 다 떴어요. 데미상. 정확히 비상 이후에 확실하게 데미지가 너무 강력해요. 네. 파이어까지. 파이러스 생존했습니다만 그대로 더블킬. 배틀 코믹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첫 번째 세트는 배틀코믹스가 가져갑니다. 와. 네, 그냥 단순히 초반 라인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팀이 운영도 잘하고요. MVP 특유의 변칙적인 전략을 꺼내 들었음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이사는 안 갔습니다. 대수는 없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뒤로 뺀 거고 어떻게 부딪힐 수가 없기 때문에 대수가 없는 거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텀 쪽에서 좀 아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1경기에서만큼은 조커의 뭐 이 시야 장악력, 지금 시야 점수가 157점으로 끝났거든요. 와, 조커의 시야 장악 능력, 그리고 할로우 선수도 자야로 폭발적인 딜량을 보여주면서 그 오명을 좀 씻어내는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스와르의 초가스 역시 5초문 장인. 마지막에는 뭐 체력을 6천까지 올려버리면서 굉장히 단단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배틀코믹스가 자신 있는 걸 몰랐었을 때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1세트였습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카이사를 잡고 나머지를 풀겠다는 생각들 MVP가 있습니다만 통용되지 않았던 1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경기는 2세트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팀이 준비한 두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프라이즈! 전설적인 BBQ의 후라이드와 양념이 환상적으로 융복합된 세상의 어떤 치킨. 서프라이즈! 치킨의 위대한 천지창조. BBQ 서프라이즈! 진짜 똑바로 하자 진짜 오늘. 야 오늘 도민이 형 인테리어 식으로 간다.
동빈이 형 위주로 할게. 아 그래? 동빈이 이 안 찍잖아 이제. Q를 안 찍잖아. B를 안 찍는 거지. Q 안 하니까. 뒤로 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동빈이는 아예 진짜 안 맞아. 나 잘. 그러니까 지금이나 잘하라고 제발. 수록팔이 할 동안 니 지금 어떻게 피할지 생각을 해 이번 판에. 3년 뒤면 정글로 하거든. 그리고 개소리야 준비가 했지. 동민이 형이 데리고 갈 텐데. 서로 미드 바텀 좀 얘기하면서 해줘. 상호도 와드 타이밍 할 때 이제 성구야 젠구야 성구야? 성구야? 안 성구야? 하나 정글 좀 형한테 모르면 많이 물어봐. 몰래? 담배기로 풀프사이가 받을 수 있겠다. 너 죽는데? 까비 플랜을 보면 안 맛있어 아직. 두시 시간 봐줄게. 너무 맛있어. 야 두시 맞아. 늦었는데? 누웠다 상호야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집중해서 극복해야지. 언제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전파는 많이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게 안 나오네 이게. 야 피해봐 나왔다 나이스 게 좋아 나이스 볼게 좋아 앞에부터 나이스 볼게 힘들고 몰라 당겼어 나이스 몰라 오케이 나이스 탑 가고 오케이 잘해 이겼다 상호 우리 타이프에 신인데 뭐 이 경기 때 너무 긴장했어 이거. 야 오늘 강성구였어. 너무 강성구였어. 몇 개 좋아해? 갖고 잘했어. 야 1경기 때 하더니 잘했다. 긴장할 필요 없어. 잘했어. 조이. 가자. 계속 가. 왜첫 번째 경기도 더 이상해? 근데 이게 첫 번째 거고 긴장을 어떻게 하냐면 전파도 또 우리한테 빠른 걸 듣고. 아니 근데 소드가 먼저 올라오고 있어. 네. 조금 더 봐야 되겠다. 한번 건드려 주는데 맞추고 나서 얼버리고. 몇 대 쓴대 그래서? 초반에 저렇게 좀 급했는데 몇 대 쓰냐고? 안 알려줄 거야. 3대 써 0킬 3대 15씩. 그거 다 들었다고? 너무 3대스가 말도 안 되는 수치라서 왜 어떻게 3위. 아 진짜 딜러들 대신 적어줘요. 아니 CK에서 3대스 해본 적이 없어. 이즈리얼 볼래?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맞아. 나이스. 여기까지. 나이스. 잘했다. 나이스. 한 명 빠지고 있어. 물어봐. 일단 빨리 가자. 사실 그러면 모르겠다. 와 MVP 둘이야? 아 에반데? 나 MVP냐고 달려왔잖아. 지금 울어야지 받아. 울어야 되는데. 지금 작은 말이야. 제발 그 정패 좀 버렸으면 좋겠다. 싫은데 의미 있게 형이 미래에 은퇴하면 버릴게. 왜 미래를 생각하지? 혹시 오늘인가? 아 시켰어. 오늘도 못 땡기십니다 형님. 안 시켰어. 아이 그 하트 뭐야? 시켰다니까. 실해? 최종 서비스 진행하겠습니다. 탑 선수부터 말씀해 주세요. 나 들려? 네, 오케이. 네, 다음 정글러 선수 말씀해 주세요. 어때? 잘 들려. 들려.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다음 미드 선수 말씀해 주세요. 미드. 저기 컴배 탔어요. 빨리 갔다 올게요. 컴배 탔어요. 아 아무도 안 봤으면 그냥 먹었는데 다시. 가버려가지고. 컴퓨터 있어? 잠깐만요. 오호. 4개 있어, 딱. 그냥 한 개인데. 시작한다. 그래. 수디 있나요? 그거 아니냐 이거. 네. 컴배로 있어요. 컴배로. 네, 수디 있나요?
운동. 나잘 구비할게 지원아. 아이, 운동의 신이야. 야, 혹시 근데 깜빡 어떡하죠? 그치. 여기 있다, 여기. 그냥 주세요. 그럼 올려보시면 돼요. 마지막 날 최종전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승강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두 팀이 정말 사활을 건 전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MVP와 배틀코믹스의 1세트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1세트는 배틀코믹스가 먼저 가져가게 됐습니다. 배틀코믹스는 사실 담원 게이밍의 이 네이밍에 가려서 약간은 평가 절하된 부분이 이전엔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난 경기를 살펴본 후에 보니까 와,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단단한 팀인데? 라는 이런 평가도 상당히 많았고요. 승리하는 법도 아는 것 같다. 특히나 이 온플릭 선수의 이런 멋진 활약에 많은 분들께서 와, 저런 정글러가 있었다니 라면서 좀 감탄을 하시기도 했는데 오늘도 역시 1세트를 먼저 가져가게 됐네요. 네, 사실 경기 전에 승리의 중요한 승부처는 바로 MVP 바텀 조합이 차이를 낼 것인가 또는 온플릭 선수가 정글에서 정글 격차를 낼 것인가가 중요했는데요. 오히려 온플릭 선수뿐만 아니라 배틀코믹스 전 라인에서 전 라인에서 잘 활약해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배틀코믹스 그렇죠. 전 라인 선수가 잘 활약해줬기 때문에 승부가 정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게요. 자, 천천히 우리 함께 좀 숨을 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MVP는 오늘 진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대0으로 졌었기 때문에 패배를 서력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얻은 거였고 또 LCK 두 팀이 모두 강등이 되어버린 이런 수모의 역사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는 아마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일럿 선수가 만약에 조금 더 지난번에 해줬던 것처럼 분전에서 활약을 해준다면 오늘 승리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카이사의 성장이 약간 더디면서 배틀코믹스가 그 사이를 깊게 파고들었네요. 네, 정말 아쉬운 점은 사실 MVP 라이너분들이 정말 갱킹을 계속해서 버텨내고 또는 한 명도 데려가는 슈퍼플레이를 하는 등 정말 개인 초중반에 잘 버텨줬는데 바텀에서 그만큼 성장 격차가 나지 않았던 점도 정말 아쉬웠고 또 바론에서 싸울 때 사실 이미 잘 큰 초가스가 없는 4대5 한타였는데도 MVP가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배틀코믹스가 이기는 것이 조금 당연했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배틀코믹스가 오늘 이제 시야적인 문제점을 오늘 많이 좀 고치고 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원래 시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각 선수들이 핑화를 들고 다니는 등 굉장히 피드백이 잘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와,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이 승강전에서
기본적인 라인전에서부터 LCK 팀들이 상당히 체격차를 보이면서 압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뭐 초중반에 흔들리더라도 운영으로 뒤집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롤챔스 팀들도 라인전과 운영 모든 면에서 이 챌린저스 코리아 팀들이 상당히 그 위를 좀 밟아주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인다. 상당히 격세지감이 좀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점점 더 운영이 좋아지는 것 같은 배틀코믹스의 모습 오늘도 볼 수가 있었네요.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저희가 끝날 때 끝나지 않았던 해적 방송이었는데요. 아마 오늘로써 해적 방송은 정말로 끝이 날 것 같네요.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LCK라는 큰 리그에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영광이었고요. 또 이제 LCK 리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많은 분들과 소통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워낙에 또 수준이 높으시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LCK를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해적 방송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적 방송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언제든지 또 만날 거니까요. 네. 네. 자, 첫 번째 장면에서 이제 애들을 4명이 노리는 장면이 있었죠. 하지만 에드 선수가 뭐 좋은 회픽으로 자야도 잡아내고 울라프도 잡아내는, 물론 뭐 자야는 처형이었지만요. 그리고 MVP가 먼저 설계한 이 장면에서 배트코믹스가 고인규 해설 도와주세요. 네. 네. 예. 약간 좀 취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드 1차를 먼저 민 그 주도권도 그렇고 여러모로 저 피즈라는 챔피언의 장점을 도부 선수가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이러면 무난한 선픽 신드라 카드를 MVP 쪽에서도 쉽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피즈라는 챔피언 자체가 이렇게 데스 안 하면서 꾸준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에는 좀 어려운 챔피언이거든요.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데 도부 선수가 정말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으면서 한타에서 계속해서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할로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이미 힘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의 전투였는데 그 힘 차이가 느껴질 만한 결과로 마무리가 됐고요. 소아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뭐 판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네, 뭐 맛있는 반찬만 남아 있었죠. 네. 한 입에 꿀꺽하고 여기서도 도부가 계속해서 미끼로 상대방을 제압을 해주고 소아르는 앞에서 그냥 할로우 대신 맞아주기만 하면 정말 손쉽게 여기서는 뭐 나무 베는 장면까지 나왔었고요. 네. 그만큼 MVP 선수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안에 신드라도 하도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벤시의 조냐 굉장히 수비적인 템을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데미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연결이 됐고요. 자, 배트코믹스가 처음에 상대편이 비틀었던 그 부분을 그대로 극복한 이후에는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내면서 카이사의 성장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상의 성장을 나머지 선수들이 보여줬던 배틀코믹스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팀이 이렇게 더 단단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승강전이라는 게 많은 팀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장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조커 선수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적어도 1세트에선 그런 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챌린저스 팀들이 염원하는 그 승강전에서의 챔피언스 코리아로 진출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 담원 게이밍이 되었든 배트코믹스가 되었든 정말 올바르게 뛰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MVP도 정말 다시 챌린저스로 내려가기는 싫을 거거든요. 그래서 2세트부터는 좀 더 잘 다듬어서 배트코믹스의 이런 기세를 꺾어 놓아야 할 테고 배트코믹스는 이 기세를 이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틀코믹스 조금 더 이거는 본인이 안 그린 건데요. 이거는 누군가의 대리 작품이에요. 이거 봐요. 네, 옆에 이건 바꿔서 그린 거죠. 바뀌었어요. 네. 이게 선이라는 게 있고 글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대리는 안 좋은 거예요. 예, 절대로 하면 안 되죠. 네. 끔찍합니다. 나 어디 위치인지 또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네. 또 저쪽에 앉아 계시는군요. 네, 어쨌든 사랑은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네. 좋아할 거예요. 해적 방송 진행하시는 두 분도요. 갖다 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네. 어디 버리지 마시고. 해치질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현이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자 이제 1세트는 마무리가 됐고요. 2세트입니다. MVP가 좀 야심차게 출발한 것 치고는 약간 좀 어려운 결과를